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를 짚어봅니다. 수도권 인사이트, 오늘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좋은 봄날에 꽃 구경도 좋지만 작품 구경하시는 것도 좋은데, 오늘은 서울 동대문에 있는 고미술 복합문화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좋은 작품을 감상 여유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곳이 폐관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논란인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예. 네. 뭐 사실은 그 답심리 미술상가의 어떤 그 염원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네. 동대문 고미술민화관이 신담역 사거리 인근의 동대문구 사거정로 6번지 청계지웰상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종합전시실, 기획전시실, 감정평가실, 또 쇼룸 등 총 581제곱미터 규모의 고미술품 전문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이 됐고요. 원래 이제 그 운영을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서울 고미술 발전협동조합에서 지금 3년간 맡게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답심리 고미술상가가 1980년대에 조성돼 가지고 현재 140여 개의 업소에서 25만여 점의 고미술품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고 사실 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그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동대문구와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해 왔고 2015년에 동대문 고미술 문화관을 개관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문화관을 왜 폐관 위기에 놓였는지는 잠시 후에 좀 네.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문화관 개관 당시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동대문구가 크게 홍보에 나섰다고 하던데. 기대가 컸을 텐데. 네. 그죠? 예, 기대가 컸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고미술 문화관 이렇게 찾아보시면 네. 대부분의 뉴스들이 이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들을 개관식 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 계획들은 거창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기획 전시회를 열고 특히 고미술품 경매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다 좀 촉구하고 그리고 고미술 축제 또 고미술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강좌 개최하겠다 약속을 갖다가 했었는데 사실 지금 짚어보면은 이런 행사들 제대로 되지 못했거든요. 네. 초기 개관전하고 개관 기념해서 경매하고 그리고 약속했던 뭐 축제라든가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뭐 현대미술이든 고미술이든 미술관이나 이런 작품 관람한 곳이 적잖아요. 좀 더 많이 생겨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1년도 안 돼서 이곳이 동대문 고미술문화관이 문을 닫을 처지에 있다. 지금 소위 뭐 파리만 날리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인데 글쎄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왜 그럴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동대문 답심리에 있는 고미술 네. 문화관 문을 연 것은 10개월 정도 됐지만 네. 실제로 여기가 이제 임대 계약이 맺어진 게 2014년 1월입니다. 근데 임대 계약을 맺고 나서 위탁업체 선정과 운영 예산 확보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14개월 동안이나 거의 빈 네.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지난 4월에 개관을 작년 4월이죠. 네. 작년 4월 2일에 개관을 했는데 이때 조금 있다가 이제 메르스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뭐 2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일단 첫 단초에 이렇게 잘못 끼워지게 되니까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점들을 계속 노정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폐관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운영 주체인 조합 측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네요. 뭐 조합 측은 서울시가 지정한 이 장소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사실 이 부분이 감사를 통해서 좀 투명하게 더 공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심리 그 고미술상가 건물 쪽에는 사실은 고미술 문화관을 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만큼 청계천변 이쪽으로는요. 큼직한 네. 건물들이 저 더 뒤쪽에 이렇게 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를 선택을 했던 것이 어떤 이유인지가 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역세권이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뭐 모르겠지만 일단 이 고미술상가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동선이 고미술상가에 와서 미술관을 들러보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공간을 붐업하기에는 모자란 곳이 아닌가. 지금 그 대학로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인사동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인사동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공간이 인사동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로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극장이 시작되는 중심에 마로니에 공원과 거기 서울연극센터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펼쳐져 나가게끔 이렇게 고안이 되어 있는데 이 답심리 고미술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위치가 못 되니 이 위치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고미술 조합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애초에 이런 위치가 선정돼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미술 협동조합이 들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 고미술 협동조합 측 혹은 고미술 상가 측하고 긴밀히 그 이전에 토론을 하면서 연계를 해서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건 좀 어떤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미술 문화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이제 사재를 털어가지고 열심히 이걸 운영해 왔다. 뭐 계속 이렇게 풍성하게는 아니지만 문화교실도 했었고, 뭐 고미술품 전시나 판매 같은 것도 지속해 왔는데, 그런데 10번이 넘게 그 감사를 받았다. 이 감사가 좀 납득 안 되는 것들이었다. 예. 그 감사를 자꾸 받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지금 1년을 통해서 메르스 사태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1년만 딱 놓고 그 운영의 성과를 갖다 평가해서 뭐 폐관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예.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영업이 잘 안 돼서 찾는 분이 없어서 스스로 문을 닫겠다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제 접지하는 건가요? 네. 서울시에서 네. 다 조사를 해보고 성과도 없고 또 이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정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도 그 원래 그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또 서울시도 그러니까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던 것이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엔 이거는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조합 측에서 서울시의 운영비를 더 끌어내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배수의 진을 좀 치면서 좀 이전까지 굉장히 그 어떤 측면에서는 이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간담회도 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지난 1월에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운영비를 달라. 여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애초에 계약에는 없다. 1년을 당신네들이 그 지원해주면 나머지 2년은 독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냐.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접자. 이렇게 서울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접게 된다고 한다면 즉시 계약서 내용과 같이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유보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서울시와 조합의 사이, 그리고 동대문 구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동대문구에서는 일단 문화관 폐관이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대문구는 장소 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책임을 두고 있는 게 우리 그 고미술 조합 측과 동대문구의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지정했던 게 서울시였기 때문에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동대문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화관을 관광 명소로 놓고 이 고미술 상가와 함께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끔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구에서 이걸 지원을 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또 몇 개 되지도 않는 이런 그 미술관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다 입장이 뭐 있네요. 그렇죠. 서울시는 1년 지원해 줄 테니까 자립해라 그랬는데 안 되니까 문을 이제 닫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고, 또 협회 측에서는 지난해는 메르스 사태도 있고 특수 상황이니 좀 더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이고, 자치구도 이제 그런 그 미술관이나 이런 게 있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자치구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그 예산으로, 그것도 혈세를 들여가지고 미술관, 뭐 공연장 이런 거 덜렁덜렁 다 만들어 놔요. 그런데 가보면은 팔이 달리고 있거나 운영이 안 되거나 실질적으로 문 닫거나 이런 데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애초에 이것을 따내기 위한,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것에 목적이 주로 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로드맵들이 없이 이런 문제들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뭐 저는 제 스스로가 대학로에서 극장을 운영해 봤었고,
또 소극장 연합회의 이사 일들도 쭉 해보고 네.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해본 상태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지원입니다. 지원이죠. 근데 그 지원은 합리적인 지원의 사유가 있어야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거는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나중에는 특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런 심사와 또 이후에 재계약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고미술 그 문화관이 얼마나 성실하게 운영을 해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미술 협동조합 네. 측이 납득할 만한 자료들을 좀 내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현재 보면은 고미술 그 문화관 이렇게 치면은 뭐 홈페이지도 독립적인 홈페이지가 마련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됐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 그 돈이 안 들어갔느냐? 서울시가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조합 측에 임대보조금 17억, 건물 리모델비와 운영경비로 4억, 네. 그래서 총 2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를 지원해주는 공간, 예를 들어 연극이니 무용이니 이런 데 둘러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운영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원해 준 것들이 모자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합 측에서 보다 확고한 그런 어떤 대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메르스나 뭐 감사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넘기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서울시도 너무 빠르게 결정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뭐 그 조합 측에서도 충분한 어떤 그 모양새를 갖추면서 서울시를 설득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냐. 양쪽에 대한 책임을 같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 판단이 어렵네요. 네. 다들 이제 입장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활성화될 때까지 지원을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책임 없이 되는 것들이 많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재량권이나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축내는 일이다. 좀 이런 시각이시네요. 실제로 그 순수 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네. 일정한 수익을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하는 측에서는요, 수익 사업의 모델을 확실히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생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없이 무작정 그냥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다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그렇게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돈들이 있으면 다른 데서 얼마나 또 더 그 필요한 그런 자원이 필요한 데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봐서는 써야 될 돈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미술협동조합 측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생을 하기 위한 로드맵들을 갖다 내놔야 될 것 같고요. 네. 서울시 측에서는 지금 현재 자생의 로드맵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조금 입장을 갖다 바꿔서라도 일정 정도의 지원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떨까. 지금 현재 예산에는 그런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서로 맞대고 새로운 그런 그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일단은 그 양측이 만난다고 하니까 그 간담회에 좀 기대를 걸어보기도 할 텐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한 주체가 사실 처음 운영됐을 때도 여러 가지 그 구설수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격 조건을 갖다 까다롭게 만들어서 이 업체 외에는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업체를 바꾸는 걸 좀 전제로 해서 좀 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고민인데 그에 따른 어떤 뭐 해결책이랄까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까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일단 예. 만나겠다는 거죠? 만나서. 일단은 네. 만나겠다고 예. 지금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네. 지금 현재 문제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정말 장소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장소를 옮기는 것 그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런데 장소를 옮겨서 마땅한 데가 없다면 또 다른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문제다라고 하는 방식 자체도 사실은 책임을 좀 어떻게 떠넘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그 오지에 혹은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미술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데들은 어떻게 그러면 자기 문제들을 해결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미술에 대한 관심들이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특히나 새로운 홍보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SNS도 맞아요. 있고 네. 1인 방송도 있고 많은데 사실 고미술 문화관 같은 경우는 SNS에서 적극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홍보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가 지원된다고 해도 여전히 반복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북촌이나 홍대 앞에 가면 뭐 지나가다 어깨 부딪히는 게 다 외국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만큼 외국분들 많이 오잖아요. 네. 한국 고미술에 대한 이런 것도 충분히 매력은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필요성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좀 안타까운 거지 이런 게 왜 활성화하지 못할까?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답을 좀 찾아야 될 상황이고요. 네. 말씀 나온 길에 최근에 이렇게 우리 문화계 고미술 시장에도 좀 봄바람이 분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미술품 하면은요 관심은 많이 있지만 주변에서 고미술품을 좋은 가격에 샀다라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중국 고미술품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좋은 고미술품을 갖다가 좀 얼마 전에 구입했다라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왜 그럴까? 이 고미술품이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국민 모두의 재산, 문화재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사유하고 있을 때는 나의 재산이라고 하는 성격을 또 갖고 있잖아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에 열린 이게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에 열린 서울 옥션의 봄철 경매장에서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151호인 고려시대 불상 철조 석가 열애 좌상이 2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네. 뭐 다른 미술품에 비해서 뭐 이중섭 씨의 뭐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그래도 상당한 그런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이런 문화재급이 나왔다는 것도 두드러지는 그런 사례고 그리고 일정한 고가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도 매력적인 것이죠. 실제로 문화재는 가격이 알려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거래가 안 돼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불교 문화재를 비롯해서 다양한 최고급 고미술재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작년 12월에 서울 옥션 경매에서 보물급이 나왔어요. 제 1210호인데 청량산 괴불탱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네. 네. 35억 2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고급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는데 뭐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은 고미술품 시장에 훈풍이 다소 불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괜찮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격을 매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또 간송 같으신 분들은 이런 작품들을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혼을 지킨 또 그런 분들 아닙니까? 네. 현대 미술에 비해서는 이렇게 고미술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이유는 앞서 좀 말씀하셨긴 했지만 그런 어떤 작품의 문화재. 특성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잘 형성 안 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장 네. 중요한 게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문화재라면 해외에 유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해외의 큰 손들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살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누군가 그럼 한국인을 내세워서 뒤에서 자본을 댄다. 그거 국민 정서에 어떻게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반대할 거예요. 그러네. 문화재 유출, 반출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큰 손들이 탐을 낼 만한 그래서 시장을 달굴 만한 그런 요소가 적죠.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보면 전시 등을 위해서 제작 형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그런 작품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문화재를 해외로 유출하려면 반드시 정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신라의 특별전을 미국에서 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반가사유상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못 내보냈어요. 결과적으로. 네. 금관도 사실 내보내려고 할 때 말이 많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뜨거운 논쟁이 붙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특히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 프랑스 같은 데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정말 소중한 많죠. 문화재들, 예. 이 문화재들을 지금 가져와도 속이 뭐 안 시원할 텐데 그런데 지금 뭐 해외의 큰 손들한테 팔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가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이 고미술품들이
일정한 상품,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활용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동대문 고미술문화관 폐관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고미술문화 시장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 또 다른 어떤 이슈나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